치열했던 6.13 지방선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지방행정을 담당할 단체장들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평 갈보리교회가 예비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사를 열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며 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할 리더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당선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려 섞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끌 당선자들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교육감 선거에 좀 기대를 갖고 투표를 했고요.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해서 투표했어요. 그냥 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죠. 시민을 위해서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그동안 민생을 너무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공약만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미세먼지와 저출산 문제, 복지와 주거 등을 놓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일단 민생 복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인 그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출산 문제가 보면 아직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로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뿐인 것 같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과의 약속이 잘 실천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파견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세 나라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수장이 미국에게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번영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문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이 누락된 점을 의식한 듯 CVID란 목표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nd when we refer to the mistakes of the past, they were providing economic and financial relief befo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had taken place. That is not going to happen. President Trump made that clear.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로 결정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훈련의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그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늘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자국민 납치 문제를 계속 거론해온 일본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북일 관계 정상화나 대북 경제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현 시점에서 북일 대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과 직접 마주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수년째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산모와 아기를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베이비 샤워 행사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건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한켠에 꾸며진 파티장에서 꽃 화환을 머리에 두른 예비 엄마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부평 갈보리 교회가 올해로 3번째 베이비 샤워를 열고 예비 엄마들과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교회는 새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임산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정말 축복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포토존 촬영, 토피어리 만들기 강좌,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기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정성껏 편지를 쓴 예비 엄마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와의 만남에 기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병원 가서 난임 검사하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띵똥이가 생겨서 띵똥이가 잘 견뎌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믿고 기도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은 교회의 진심 어린 축하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비 엄마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전하는 교회의 섬김이 지역 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신앙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제한몽골학교 이야기인데요.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하는 제한몽골학교의 이야기를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가 설립한 제한몽골학교가 올해로 14번째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몽골은 유목민의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족을 이끌고 일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던 가운데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과 의료봉사로도 국내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쌍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커졌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몽골로 보내고 있는데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훌륭한 그런 선교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선 매주 정규생 예배를 비롯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신앙 수련회 등 신앙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앙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독교를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규 수업과 세계화 교육은 졸업 후 몽골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정치와 경제, 종교 등 각 분야로 진출하도록 돕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육 섬김 사역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며 두 나라를 연결하는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저희한테 되게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제 꿈은요, 건축 디자이너거든요. 내가 몽골의 건물들을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제 꿈을 정해서 지금. 한 졸업생은 원래 불교 신자지만 학교에서 받은 기독교 신앙 수업은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고 희망을 줘 좋다며 졸업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한 선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윈의 진화론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미국 내 자살률이 지난 17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뒤흔들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록펠러대 마크 스토클 교수와 스위스 바젤대 데이비드 세일러 교수는 인류 진화학 학술 전문지인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에 진화론의 맹점을 건드리는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스토클 교수는 생물 10만 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한 결과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의 90%가 10만에서 20만 년 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했고 다른 생물종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오레곤의 한 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레곤의 한 기업은 홀리로사 교회가 행사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측에 23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홀리로사 교회는 엠브리지 이벤트 센터로부터 성소수자 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도덕적 사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과점 주인 필립스는 USA 투데이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 동성애 게이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시관을 한국문화원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설치했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신주쿠구 번화가인 요수야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00제곱미터 넓이인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를 제외한 미국 모든 주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스다코다주는 자살률이 58%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몬태나주는 연간 10만 명 중 약 30명이 자살해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워싱턴 DC는 10만 명 중 약 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45세에서 64세 사이 연령 구간에서 자살률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16년엔 전체 자살자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해 치매와 약품 남용과 더불어 자살이 미국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집계됐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대회가 오는 25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굿TV와 한국 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한진식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합동총회 첫 선교사 파송 11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미래 선교 동반자로 세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브릿지, 열방의 브릿지, 다음 세대의 브릿지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강의와 사례 발표, 전략회의 등의 순서를 통해 선교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별 선교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 동력을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와 선교 비전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둘러싼 한국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는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목회하다 통일을 경험한 베르너 크레첼 목사가 나섰습니다. 크레첼 목사는 통일 당시 독일 교회가 원탁 회의를 주도하는 등 통일에 앞장섰다며 당시 독일 교회는 동서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국민을 다독이며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첼 목사는 한국교회도 독일교회와 같이 통일의 길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상대적 약자인 북한 주민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전쟁 중 고아가 된 5살 한국인 소녀를 딸로 받아들인 터키 파병군 슐레이만. 이들의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을 담은 영화 아일라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홀로 남겨진 소녀는 전쟁과 부모를 잃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소녀에게 터키어로 달이란 의미의 아일라란 이름을 지어주고 아빠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슐레이만은 종전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란 명령을 받게 되고 아일라를 지켜내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세도나 국제영화제와 케이프타운 국제영화제 등 유명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등 한국과 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1회 터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월과 국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화제작 영화 아일라는 오는 25일 개봉됩니다. 구티비와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선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 15명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7기 학생기자로 위촉됐습니다. 학생기자들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 교회의 선한 소식을 구티비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또 학생기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키우는데 구티비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유용국 이사장은 학생기자들을 통해 선교운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로 다음 세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설립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광역시 지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김경천 지회장은 나라사랑 조찬기도회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 국가 유공자 유가족을 위해 국가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국가 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노회가 2018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야 마을로 가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습회에서 주제 강의를 전한 백형수 목사는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독교적 섬김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습회에선 마을 목회, 영화부 성경학습, 찬양 율동 등 다양한 주제의 특별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과 폴폴틴 윈도우 한국연합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가정 친화적인 교회 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교회는 더 실제적인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가정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된 장성급 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선 조속히 후속 회담을 열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양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군통신선이 완전히 복원되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을 논의하기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날 남북 대표단은 합의점 도출에 주력했지만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인의 51%가 북한과 미국 간 합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미 회담이 북한의 핵 위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몬마우스대가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77%가 핵 위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만 들어봤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46%는 긍정적인 의견, 43%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이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GTR, 즉 정부 항공 운송 의뢰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 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R은 지난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고 아시아나 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국외 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정부 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수사 편의가 통제 없이 커지면 인권 보호가 궁극적 목적인 수사권 조정은 실패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겁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학교에선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하고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오는 29일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 취임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총신대가 이사회 직무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이 승인 취소되면 총신대엔 임시이사가 파송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6월 25일과 26일 연세대학교에서 2018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핵심적 이해와 신학적 조명은 물론 목회 현장의 경험을 통해 실천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선교적 교회의 실제 사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청년사역자 네트워크인 더원 미니스트리가 오는 25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청년 설교와 스피치, 청년부 성장과 전도, 청년사역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또 분당 우리교회, 오륜교회, 3.1교회, 지구촌교회 등의 청년사역 노하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미라의복지재단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4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7월 15일까지 일상 속의 장애인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복지재단은 19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